할아버지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가 계속 울어요. 엄마 아빠는 또 싸우고 집 나갔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밤 10시였습니다. 정식 씨는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리며 진동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승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12살 손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진아, 진정해. 할아버지가 지금 갈게. 정식 씨는 벌떡 일어나 방 한켠에 걸린 두꺼운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경기도 수원까지 차로 3시간 반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시간이면 KTX도 없고 시외버스도 막차가 끊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은 뒷전이었습니다. 정식 씨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에는 화물차들만이 간간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또 뭔 사고를 쳤을까? 승재 씨와 며느리 은경 씨가 결혼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다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사업은 계속 적자였고 매번 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정식 씨는 1953년생으로 올해 71살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농지 2,500평을 물려받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벼농사와 함께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재배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배와 사과 과수원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문주 씨와 결혼했을 때 그들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했고 몇 차례 태풍 피해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농사꾼은 하늘에 기대고 사는 거야.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것이 정식 씨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검소했습니다. 옷은 작업복 위주로 몇 벌만 가지고 있었고 술은 1년에 서너 번 동네 사람들과 막걸리 한 잔 정도였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취미라면 저녁에 뉴스를 보는 것과 농업 관련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내 문주 씨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생을 많이 했던 탓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께 반찬을 해드리고 이웃집에 혼사가 있으면 며칠씩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승재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승재는 1988년에 태어났습니다. 늦둥이였던 만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문주 씨는 아들이 농사일에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승재는 다를 거야. 공부 잘해서 서울 가서 좋은 직장 다닐 거야. 승재는 실제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안동 시내 고등학교에서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2001년에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부모가 모두 댔습니다. 정식 씨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나가 배와 사과를 팔았습니다. 아들 공부시키는 게 농사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다. 정식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승재의 학비만큼은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승재가 대학 4년 동안 들어간 비용은 당시 기준으로 총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식 씨 부부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승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초봉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승재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은경과 만났습니다. 은경은 서울 강남구 출신으로 부모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중산층 집안이었습니다. 외모도 예쁘고 대학도 승재보다 더 좋은 곳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며느리 될 사람이 서울 사람이래. 문주 씨는 좋아했지만 정식 씨는 처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은경이 집에 내려왔을 때 농촌 집안의 소박한 음식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은근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있구나. 김치가 너무 짜네요. 서울 사람들은 싱겁게 먹거든요.
이런 말들이 정식 씨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참았습니다. 승재와 은경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치렀습니다. 예식 비용만 3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 중 2천만 원을 정식 씨가 부담했습니다. 농지 일부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꿔온 곳이었기 때문에 정식 씨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후 승재와 은경은 서울 강남구의 전세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세금 중 1억 원도 정식 씨가 대출을 받아 마련해줬습니다. 결혼 2년 후 승재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창업할 거예요. 카페 사업할 건데 요즘 커피 전문점이 대세거든요.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들이 다 카페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은경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창업해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식 씨는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승재와 은경은 강남구 신사동에 모던블루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비와 기계 구입비, 보증금 등으로 총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모두 정식 씨가 농지를 추가로 팔아서 마련해줬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신혼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라는 컨셉으로 단골 손님도 생겼고 매출도 하루 평균 40에서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료였습니다. 월 임대료가 350만 원의 관리비까지 합치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원두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까지 더하면 한 달 고정비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비수기에는 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없었고 적자가 나는 달도 많았습니다. 그해 여름, 승재는 정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임대료가 좀 밀렸어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을 되면 매출이 다시 올라갈 텐데 지금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냐? 네가 벌어서 갚을 수 있겠냐?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봄까지는 꼭 갚아드릴게요. 문주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도와줘. 얼마나 힘들면 아들이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겠어. 정식 씨는 결국 농협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지 6개월 후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카페 옆에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번에는 5천만 원만. 5천만 원? 정신이 있니? 전해준 돈도 못 갚고 있으면서. 아버지, 제발요. 이번에 못 버티면 진짜 다 끝나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다 날리고요. 이번에도 문주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번만 도와주자. 정식 씨는 고민 끝에 농지를 또 팔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 1000평이었습니다. 그 땅을 팔아 5천만 원을 마련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듬해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3년간 운영했지만 빚만 늘어났고 정식 씨가 보내준 8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취직해서 차근차근 갚아나갈어요. 하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3년간 사업 경험만 있는 승재가 취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승재 가족은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전세집은 정리하고 수원 영통구에 월세 80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해 승재는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대기업에 다닐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아들 승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카페 정리하면서 생긴 신용카드 빚과 개인 대출금이 3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빚을 정리 못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어요. 승진이 학원비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식 씨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더는 못 도와주겠다. 네가 벌어서 네 가족 책임져라. 아버지,
네가 회사 그만두겠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했냐?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라고 했잖냐?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전화를 끊은 후 정식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투자한 돈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원래 3,000평이던 농지는 이제 1,000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승재는 또다시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에서 작은 카페를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수원은 임대료도 싸고 젊은 사람들 많이 사니까 카페 장사할 만해요. 또 카페냐? 지난번에 망했잖아. 이번에는 경험이 있어서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은경이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은경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할게요.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꼭 성공할 수 있어요. 정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더는 안 된다. 하지만 문주 씨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내려와서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경험도 있고. 경험이 뭐가 중요해? 지난번에도 경험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우리 손자 생각해서라도. 결국 문주 씨가 몰래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20년간 조금씩 모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승재에게 보냈습니다. 정식 씨가 이 사실을 안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행에서 적금 만기 안내 문자가 온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식 씨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가벼웠어? 더는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해. 그냥 승재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힘든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이 들어서 몸도 아픈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어?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문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재의 두 번째 카페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운영했지만 또다시 적자만 누적되었습니다. 문주 씨가 보내준 2천만 원도 다시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씨가 진짜 화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는 한 푼도 안 준다. 승재도 이번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화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1년간 부자지간의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승재 가족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은경이 아버님이 화나셨는데 내려가면 더 기분 나쁘실 것 같다며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승재는 다니던 물류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을 줄여야 했고 승재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 달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버티다가 2021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로 일하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아들이 배달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문주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승재가 배달 일을 한대. 본인이 선택한 길이다. 괜찮은 직장 다니다가 무작정 사업한다고 그만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만해. 당신이 자꾸 개입하니까 애가 철이 안 드는 거야. 하지만 문주 씨는 몰래 아들에게 용돈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식 씨 몰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3년이 되었습니다. 승재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고, 은경은 마트에서 계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월 수입을 합쳐도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의 월세 80만 원, 생활비, 승진이 학원비까지 하면 늘 빠듯했습니다. 그해 가을, 승재는 다시 한번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농산물 온라인 직판매예요. 아버지가 기르신 매하고 사과를 직접 서울 사람들한테 팔면 중간 유통업체 마진을 빼고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희가 차별화할 포인트가 있어요. SNS 마케팅으로. 정식 씨는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더는 들을 생각도 없다. 하지만 승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마지막이에요. 1억만 빌려주세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문주 씨는 망설였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정식 씨가 얼마나 화낼지도 뻔했습니다. 승재야, 그 돈이 어디 작은 돈이니?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면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 저 정말 이번에는 성공할 자신 있어요. 요즘 온라인 쇼핑 얼마나 잘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장 보잖아요. 은경도 함께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정말 바닥이에요. 승진이도 크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11월의 어느 저녁, 승재 부부와 문주 씨 사이의 전화 통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정식 씨는 건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엄마, 제발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승진이 친구들은 다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는데 우리 승진이만. 이 말을 들은 순간 문주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1억은 너무 커. 그럼 5천만 원만이라도요. 정말 5천만 원만 있으면 온라인몰 시작할 수 있어요. 결국 그날 밤 문주 씨와 승재 부부 사이의 통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식 씨는 중간중간 그만하고 자라고 했지만 문주 씨는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식 씨는 문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문주 씨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승재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돈이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그런데 여보,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파는 거래. 그러면 중간 상인들한테 싸게 팔지 않아도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도 속는 거다. 하지만 문주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식 씨가 밭에 나간 사이에 농협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담보대출이시면 남편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장 중이라서. 그럼 나중에 같이 오세요. 문주 씨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식 씨에게 솔직히 말하고 설득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몇 번이나 거절당한 터라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승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아빠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 엄마가 아빠 설득해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은경도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승진도 벌써 중학생인데. 그때 정식 씨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야, 그만해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래. 더는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알기나 해. 2억 넘게 날려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그만! 더는 전화하지 마.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정식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주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더는 끼어들지 마. 저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면 애가 영원히 철이 안 들어. 문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문주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손자 승진이가 친구들과 비교당하고 있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새벽 3시경 문주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승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정식 씨가 밭에 나간 후 문주 씨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중 하나였고 가끔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장님, 죄송한데 5천만 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5천만 원. 그 큰 돈을 왜 필요해요?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주 씨, 그 돈 빌려줘봐야 못 받을 거야. 승재가 그동안 사업 몇 번 망했는지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어. 문주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의 실패가 마을에 다 알려져 있다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사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정식이 말이 맞아. 문주 씨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주세요. 엄마, 아빠가 또 싸워요. 또 싸운다고?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할머니, 문주 씨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할머니가 내일 올라갈게. 괜찮다. 그날 밤, 문주 씨는 정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승진이의 전화 내용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이 걱정할까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여보, 내일 승재네 집에 좀 다녀올게. 왜? 그냥 승진이 보고 싶어서. 요즘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잖아. 정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주 씨는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정식 씨가 또다시 화낼까봐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문주 씨는 안동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지갑, 그리고 아들에게 줄 용돈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이 집에서 기르는 달걀을 팔아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수원에 도착한 문주 씨는 승진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승진이 많이 컸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은경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어딘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승재는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은경은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냐? 문주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요. 승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부부 사이의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은경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돈이 어디 있다고. 부모님께 한 번 더. 그만해.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냐.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승진이는 무서워하며 할머니 곁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럼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월세나 내면서? 은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사업 몇 번 망했는데 또 하려고 그래? 안정적이긴. 한 달에 28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결국 은경은 답답해 죽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승재도 나도 답답하다며 술 마시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집에 문주 씨와 승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주 씨는 승진이를 침대에 눕히며 토닥여줬습니다. 괜찮다, 승진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자꾸 싸워요? 어른들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승진이를 겨우 재운 후 문주 씨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다툼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까? 승재 아빠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 번만 더 도와줘야 하는 건지. 그때 승진이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었어. 하지만 승진이는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부모는 싸우고 나갔고 이제 할머니까지 울고 있으니 말입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부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승진이는 결국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가 계속 울어요. 엄마, 아빠는 싸우고 집 나갔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밤 10시였습니다. 정식 씨는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리며 진동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승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12살 손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진아, 진정해. 할아버지가 지금 갈게. 정식 씨는 벌떡 일어나 방 한켠에 걸린 두꺼운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경기도 수원까지 차로 3시간 반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시간이면 KTX도 없고 시외버스도 막차가 끊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은 뒷전이었습니다. 정식 씨는 1997년식 그랜저 차키를 돌리며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에는 화물차들만이 간간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식 씨는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집에는 문주 씨와 승진이만 있었고 승재와 은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승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문주 씨는 남편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정식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단히 인사만 하고 아내와 함께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동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문주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 아들 부부의 싸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벽 5시경, 문주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식 씨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운전했으니 피곤할 만했습니다. 문주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시 아들네 집에 가서 부부 사이를 중재해보고 싶었습니다. 정식 씨가 깨어나면 또 말릴 게 뻔했기 때문에 몰래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 며느리도 답답해하고 내가 가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주 씨는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승재네 집에 다시 갔어. 저녁에 돌아올게.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서 안동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첫 차 시외버스는 오전 6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빗길에서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났고 문주 씨가 탄 버스도 그중 한 대였습니다. 버스가 크게 흔들리면서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주 씨는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혔고 오른쪽 팔이 심하게 꺾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신가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문주 씨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해 주세요. 간호사가 문주 씨 휴대폰에 여보라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 씨는 그때 마침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가 없는 것을 보고 쪽지를 읽었지만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오른쪽 팔 골절과 갈비뼈 금이 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 씨는 손에서 사과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서울까지 3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정식 씨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왼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고 갈비뼈 때문에 제대로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문주야, 내가 어제 그냥 같이 있었으면.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날 밤, 정식 씨는 병원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승재와 은경, 승진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온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경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문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식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다. 아버지, 네 엄마가 왜 서울 올라왔겠나? 니니가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올라온 거지. 승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엄마가 지금까지 니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정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니니가 카페 할 때도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네 엄마는 항상 니네 편이었어.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몰래 돈을 보내곤 했지. 은경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철없는 정도가 아니다. 이기적이었어. 니네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나이 들어서 얼마나 불안한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일만 생각했지. 승진이가 할머니 침대 옆에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주 씨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잘못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서 5일을 보내면서 승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식 씨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문주 씨 곁을 지키는 모습,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와서 먹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반성했어요. 그동안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의존했네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제가 벌어서 제 가족 책임져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빌린 돈도 꼭 갚아드릴게요. 정식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경도 변했습니다. 그동안 시골스럽다고 생각했던 시부모님의 생활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농촌 생활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문주 씨는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서로 이해하면 되지. 문주 씨가 퇴원한 후 정식 씨는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아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침실에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네가 편해야지.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정식 씨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아내를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끓여주고 약 시간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승재도 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수원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이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피해드리지 않을게요. 매주 주말마다 안동에 내려와서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농사일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식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봄, 문주 씨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깁스는 풀렸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왼쪽 팔을 완전히 펴지 못했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정식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주야, 고마웠다. 그리고 사랑한다. 문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재 가족도 자주 안동에 내려왔습니다. 승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와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은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골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해 여름, 정식 씨는 승재와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승재야, 네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할 때 아빠는 왜 반대했는지 알겠나? 네, 이제 알겠어요. 너무 무모했죠. 무모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책임감이었어.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함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지. 승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알면 됐다. 그런데 승재야, 아빠도 미안하다. 너무 딱딱하게 대했던 것 같아. 네 마음도 좀 더 헤아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부자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025년 새해, 정식 씨네 가족은 모두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문주 씨는 아직 오른쪽 팔이 불편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식 씨의 새해 소망이었습니다. 승재는 물류센터에서 꾸준히 일하며 조금씩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5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뭔가 맛있는 거 사드세요. 됐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정식 씨는 아들이 보내는 돈을 모두 적금으로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승진이 대학 갈 때 쓰라고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은경도 마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작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어 파는 일이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식 씨네 가족은 부자는 아니지만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큰 꿈을 쫓기보다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과수원에서는 승재와 승진이가 함께 사과를 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 따는 법을 가르쳐주고
승진이는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문주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정식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식 씨네 가족의 긴 갈등과 화해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정식 씨네 가족처럼 말입니다.